당신은 생각을 조심해야 한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확실한 사실이다. 항상 기억해라. 생각이 실체라는 것을. 생각은 실체다. 생각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생각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생각은 실체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든다. 이제 우리는 이전에 의식을 가득 채우고 있던 부정적이고 자기연민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긍정적인 이미지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우리가 안에 있는 쓰레기들, 즉 증오, 분노, 두려움,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제거하면 마음이 열려서 생각하는 능력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내면이 명확하고 중심이 잡혀 있으면 생각의 기적이 일어난다. 잡동사니로 가득했을 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수준의 생각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면의 쓰레기 더미를 치울 수 있을까? 애초에 그런 쓰레기 더미를 만든 것이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세상에 스트레스는 없고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만 존재한다. 세상에 불안은 없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만 있다. 이 논리는 반박할 수 없다. 생각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창조하고 우리가 창조한 자기 패배를 없앤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매일 매 순간에 생각을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은 독선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대신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오직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만 세계가 바뀔 수 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 바로 그것이다. 생각은 당신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도 바꿀 수 있다. 당장 현실을 바꿀 수 없지만 생각은 바꿀 수 있다. 내면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단련시켜서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지금의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행복한 부자가 되겠어 라는 생각을 선택하면 부자가 될 것이다. 주변에 있는 비빌언덕이 많은 친구를 부러워하면서 자신의 삶을 한탄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은 바뀐다. 생각의 힘을 깨달으면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 책임이다 라는 빌 게이츠의 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다. 행복과 성공을 얻은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명확하고 밝게 그린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은 인생의 어두운 면보다 밝고 풍요로운 면을 보고자 했으며 자신의 내면 세계를 긍정적으로 가꾸었다. 그리고 마음의 법칙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늘 활용했다. 좋은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을 끌어당기고 걱정, 의심, 두려움, 질투 등 나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나쁜 일을 끌어당긴다. 당신에게 성공이란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성장하는 과정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다면 그 자체로 이미 성공한 것이 아닐까. 매일 살아가는 순간을 즐기지 못한다면 성공의 열매가 크든 작든 진정한 가치를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성공의 정의를 내려보면 인생의 방향이 더욱 명확하게 그려질 것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가장 자주 하는 생각이 우리 자신이 된다. 마음은 삶의 나침반이다. 한번 설정되면 다시 설정되기 전까지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된다. 유감스럽게도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과 일치하는 기대를 품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새로운 방향의 생각이 삶의 새로운 방향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자신을 그림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우리의 부모와 수천 명의 조상이 그 그림에 페인트를 덧칠했다. 당신이 태어난 후에는 환경이 그림의 주가 되기 시작했다. 그 복합적인 작품이 당신의 사고방식을 결정한다. 당신이 할 수 있거나 원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거나 원하는 것과 다르다. 사람들은 저마다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 아무리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부자라도 갑자기 부자가 된 시점이 존재한다. 부의 가속도가 붙으면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오직 그 일만 맡아서 해주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말이다. 이 사회의 계급은 첫째는 말과 교육에 의해, 둘째는 돈에 의해, 그리고 셋째는 더 많은 돈에 의해 결정된다. 사람은 주어진 능력에 비해 너무 커다란 목표를 선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처음에는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해낸 일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성취를 의심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인 듯하다. 너무 익숙해서인지 자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긴다. 우리는 성장과 성취에 대한 자신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평가하고 가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마음이 가장 자연스럽게 향하는 곳은 즐겁고 생산적인 미래의 열쇠다. 살펴보고 적고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탐색하라. 거기에 기회가 있다. 수많은 세계가 있다. 가장 큰 즐거움을 느끼는 일을 하면 사회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받는 보상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뿌린 대로 거둔다.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수학은 우리 세계의 총투입을 나타낸다. 그것은 가족, 정신적인 삶, 친구들, 동료들의 태도, 사는 곳, 소유한 것들, 그리고 물론 금전적인 수익으로 대표된다. 언제나 수학은 우리가 축적한 것과 참여하고 있는 세계로부터 받는 것의 합계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봉사의 범위와 질에 따라 달라진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모든 행동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존재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의 예외를 굳이 찾을 필요는 없다. 없으니까. 위대한 법칙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당신이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둘 다이거나 개인적인 성공과 실패는 오로지 당신이 초래한 원인에 좌우된다. 당신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우정의 씨앗을 뿌리면 그 대가로 우정을 받을 것이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그 대가로 사랑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좋고 유익한 씨앗을 뿌리면 당신도 좋고 유익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그 법칙을 가동시켜야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다. 그 법칙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가동될 때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법칙을 따르느라 주도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거나 법칙을 따르기를 그만둘 수도 있다. 따뜻해지기를 원한다면 나무를 가져와 성냥을 그어야 한다.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차가운 난로 앞에 앉아 난로가 따뜻해지기를 원한다면 영원히 차가운 난로 앞에 앉아 있어야 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박사님, 우리는 왜
세상에 존재하죠. 그는 너무도 기본적인 질문에 놀란 얼굴로 질문자를 바라보고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물론이다.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 특별한 기쁨과 즐거움을 준 모든 것은 봉사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 것이다. 봉사는 행복한 결혼과 행복한 가정의 열쇠이고 그 어떤 집단이든 행복의 열쇠가 된다.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좋은가? 분명 어딘가에서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당신의 특기는 무엇인가? 당신은 그 일을 찾아야 할 책임이 있다. 나는 세상이라는 커다란 그림에는 누구나 잃어버린 조각조각처럼 쏙 맞춰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믿는다. 그 자리가 무엇인지 그에 합당한 관심과 시간을 기울여 찾으려고만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의미를 찾는 여정이다.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 해나가야 하는 일생의 여정. 중요한 것은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줄 것이라는 사실이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목표를 위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 사람은 누구나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이 있다. 필요한 것은 소수지만 욕망은 무한하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을 주면 당신에게도 보상이 주어진다. 그들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면 당신은 폐업해야 한다. 봉사는 보상의 법칙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일을 찾지 못했다면 지금 하는 일에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불만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신에게 진실하다면 이 일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시간 날 때마다 다른 분야를 탐구하기 시작할 것이다. 때로는 일 자체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아니라 급여 수준이 우리를 이끄는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할 때가 많다. 정말로 나를 위한 일이 무엇이든 100% 헌신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메슬로 박사는 일과 사람의 합이 잘 맞으면 마치 열쇠와 자물쇠처럼 딱 맞아 떨어지고 여러 음이 어우러져 울림을 주는 피아노 소리와도 같다고 말했다. 나는 유전의 영향으로 개인마다 큰 관심사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중요한 활굴 작업을 하는 고생물학자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관심사를 탐구해야 한다. 거기에 위대한 잠재력이 숨어 있다. 그러면 타고난 능력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세상에 가장 크게 이바지하고 완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관심사를 분명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위대한 의사 윌리엄 오시어 경도 사명형 인간이었다. 그의 말은
자신과 같은 사명형 인간들에게 하는 말이었다. 애초에 오늘 할 일을 잘하는 것 이외의 야망은 전부 버려라. 오로지 즐거움만 존재하고 짜증의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일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라. 오늘의 일이 당신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당신의 가장 큰 야망을 충족하게 하라. 장기적인 성공은 인내와 끈기에 달려있다. 열심히 일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운 사람, 고요하고 조용한 세월 속에서 사심없이 일하면서 재능을 발달시킨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찾아온다. 마음이 끌리는 일을 찾지 못하면 목표를 세워라. 만약 특별한 관심이 향하는 일을 찾지 못했다면 당신은 목표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 목표는 인간의 잠재의식에 그림을 그려준다. 인정하든 하지 않든 누구나 목표가 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고 싶은 일이 바로 목표다. 고급 백화점 명품 매장 쇼윈도에 걸린 옷, 스포츠카, 플로리다의 콘도, 고급 휴양지의 별장, 데이트하고 싶은 그 남자나 그 여자, 당신이 원하는 것, 욕망이 바로 목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망에 충분히 집중하지 않거나 충분히 긍정적인 기대를 품는 경우가 드물다. 보통은 두루뭉술하게 난 많은 것을 원해 라고 말할 것이다. 목표가 없다면 보트가 있지만 갈 데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목표는 원하는 것을 달성할 때까지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추진력과 에너지를 제공한다. 우리는 막 항구를 출발하는 배의 선장처럼 다음 기항지, 어쩌면 그 다음 목적지까지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머리와 마음이 집중하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 잠자는 동안에도 깊은 무의식이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다. 낮에 계속 난관에 부딪힌 문제의 해결책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떠오르는 것도 그래서이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식사를 할 때도 샤워를 할 때도 목표에 대해 생각하고 하루 동안 몇 번이고 떠올린다. 우리는 항로에 놓여 있다. 현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간다. 하루의 마지막에도 목표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든다. 목표는 우리의 조준점이다. 조준점이 있는 사람들은 기어이 그 지점에 도착할 가능성이 크다. 놀랍고도 흥미로운 일이지만 목표가 있는 사람은 목표가 없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 마치 할 일이 있어서 삶이 연장되는 것처럼 보인다. 분명 관심사가 그들의 삶에 활력과 에너지를 줄 것이다. 오래되었지만 관리가 잘 된 배들은 여전히 세계의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 그 배들은 수천 개의 기항지를 성공적으로 방문했다. 바다에서 폭풍우도 만났고 때때로
이런저런 고장으로 한동안 항구에 정박해 있느라 일정이 지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배들의 일생은 차례차례 이루어낸 성공의 연속이었다. 그것이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한 번 성공할 때마다 경험이 쌓여서 다음 목표가 더 잘 갖추어진다. 그들의 목표는 계단처럼 위로 올라간다. 다음 목표는 이전 목표보다 조금 더 까다로우며 그만큼 성취감도 커진다. 몇 년 후 그들은 의미 있는 삶의 여정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절대로 불가능했을 목표를 놀라우리만치 쉽게 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여정은 삶과 경험이다. 새로운 관심사와 놀라운 동시성을 만나게 해준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 노력하면 삶에 놀라운 우연이 생기기 시작한다. 빅토르 위고의 책에서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연이다. 쩔쩔매고 있을 때 답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누군가 보내준 책에 그토록 찾아 헤맨 답이 들어있을 때도 있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그 여정에 바쁘게 참여할 때 마치 세상의 모든 힘이 우리를 돕는 것처럼 보인다. 눈에 보이는 도움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도움까지 우리 앞에 나타난다. 어려운 목표를 이루어야 할 때, 어렵고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그런 목표가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무언가를 할 수 있으려면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목표에 어울리는 사람, 목표와 관련된 사회적 상황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탁월한 성취에 도달하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경이로운 일이다. 정말로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핵심은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는 각자의 타고난 능력과 연결된 주인이 있다. 인간의 위대함은 생각하는 능력이다. 블레즈 파스칼. 사람들은 생각을 지구상의 그 어떤 것보다 두려워한다. 생각은 체제 전복적이고 혁명적이고 파괴적이고 끔찍하다. 생각은 특권과 기존의 제도와 익숙해진 습관에 무자비하다. 생각은 지옥의 구렁텅이를 들여다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은 위대하고 빠르며 자유롭고 세상을 비치며 인간의 가장 큰 영광이다. 버트랜드 러셀. 위의 말은 전부 사실이다. 생각 하나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삶에도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생각은 당신을 부자로 잘 살게 해줄 수도 있고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할 수도 있다. 생각은 끔찍하고 달콤하고 아름답다. 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생각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
세상 모든 것은 현실이 되기 전까지는 생각이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가져온 결과다. 나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생각의 종합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만 될 수 있다. 우리는 평생 자신의 것이든 타인의 것이든 생각을 실행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아이디어는 생각이고 생각은 모든 것이다. 당신이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이야말로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은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직관을 지성과 함께 방향을 인도해주는 등대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멋진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최고의 방법이다. 항상 펜과 종이를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기르자. 대개의 아이디어는 예상치 못했을 때 떠오른다. 샤워할 때, 운전할 때, 식사할 때, 산책할 때, 마음이 내가 중립 상태라고 부르는 상태에 놓여 있어야 아이디어가 콸콸 샘솟고 모습을 드러낸다. 생각한다고 항상 최선의 아이디어를 얻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민 중인 문제를 마음속 깊이 심어두면 무의식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이 이루어지는 듯하다. 무의식 상태에서 가능성 있는 대답이 발견되면 우리가 한가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의식으로 떠올라 살펴보도록 해준다. 언제든 아이디어가 떠오른 순간 곧바로 메모해 두어야만 제대로 평가해 볼 수 있다. 가장 흥미로운 사람은 마음속에 가장 흥미로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삶의 방향을 이끌어주는 생각들이 바로 우리 마음속의 그림이다. 마음은 우리의 미술 갤러리와도 같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살면서 좋은 생각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생각은 모든 것이다. 외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면에 좋은 생각이 없으면 그 공허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아이디어는 우리를 움직여서 지금보다 더 낫고 더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생각으로 인생의 폭풍우가 닥쳤을 때 우리를 흔들림 없이 받쳐주는 튼튼한 닭과도 같다. 생각의 닻은 편의와 유행, 선동으로 길에서 벗어나거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해준다. 훌륭한 아이디어는 정직하거나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고 일확천금을 약속하는 조잡한 싸구려 기회를 알아차리는 센서를 제공한다. 유무 감각을 방해하지 않고 평생의 안전 시스템을 제공해준다. 아이디어가 유머 감각을 매우 풍성하게 해주므로 미소와 웃음이 일상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는다. 살면서 결코 실수를 피할 수는 없지만 실수가 성장과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모험에서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지만 생각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스스로 목표 달성 능력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타인의 성취 능력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남들이 하는 일은 그냥 그러려니 한다. 하지만 자신의 목표를 정할 때는 터무니없고 당혹스러울 정도로 안전함을 추구하고 좁은 한계 안에서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일종의 유지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으면 더욱더 그렇다. 아무리 최소한의 노력을 요구하더라도 일단 직업이 있으면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려는 노력을 아예 차단한다. 1. 더 낫고 더 흥미로운 일을 찾으려는 노력. 2.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려는 노력. 문 닫은 해군 조선소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뉴스 인터뷰를 본 기억이 난다. 아나운서가 물었다. 해군 조선소가 폐쇄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가 답했다. 글쎄요, 다시 문 열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다른 남자도 말했다. 저는 이 해군 조선소에서 25년 동안 일했습니다. 다른 일은 몰라요. 그들은 한 목초지에서만 풀을 뜯는 소와 마찬가지였다. 하나뿐인 목초지가 사라진다면 그냥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낭비할 것이다. 25년은 짬짬이 심장이식 수술법도 배울 수 있는 긴 세월이다. 그들은 일하지 않는 하루 16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주말과 휴가 때는 펜과 종이를 가져와 평범한 직장을 가진 사람이 1년에 실제로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자. 그 다음에는 깨어있는 시간에서 그 시간을 빼보라. 만약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학습에 가치 있는 일에 썼다면 정리해고는 그저 부수적인 사건일 뿐 오히려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는 시간은 또 어떤가?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비상대책 A, B, C를 적어도 A는 세워두어야 한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람은 메모지에 만약 내가 일하는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다면 어떡할 것인가? 라고 적고 답을 찾아야 한다. 당신은 앞으로 5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모습이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뉴스 인터뷰에 나온 해군 조선소 근로자들은 20년 전과 똑같이 어리석었다.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 인간은 흥미를 잡아끄는 일이 없으면 하향 곡선을 타기 시작한다. 무너지고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 편하게 쉬는 것은 죽은 다음에야 가능하다. 할 일이 계속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세계를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생명체다. 그것은 실로 놀라운 힘이다. 아이디어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유는 삶을 만들기 때문이다.